네,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나와 있는 이건입니다. 오늘 토트넘이 레스터시티와의 14라운드 경기에서 0대2로 졌습니다. 자, 오늘 경기 역습과 역습의 맞대결로 기대를 보았는데 역시 원접집을 이기기에는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팀 문화로서 역습이 몸에 배어있는 레스터시티가 무리뉴 감독판 역습을 이식한 토트넘을 압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레스터시티가 확실히 좋았던 경기고요. 이 경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무리뉴 토트넘 감독은 또 다른 조합을 들고 나왔습니다. 로셀소와 은돔벨레 공존 카드였는데요. 로셀소를 오른쪽 날개로 은돔벨레를 중앙에 배치를 했습니다. 자, 왜 이런 조합을 선택을 했느냐? 이 손케 조합, 손흥민 선수 케인 조합의 효과가 이제 많이 종료가 됐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의 기본 공격 골격은 케인이 2선으로 내려오고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 침투를 하면 그때 이제 패스를 찔러주는 거였죠. 초반에 그리고 중반까지 잘 먹혔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14라운드가 됐고요. 많은 팀들이 여기에 대한 그런 대비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케인 선수가 볼을 잡은 마크맨을 붙이고 또 견제도 하고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도 상당히 견제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손흥민 선수 케인 선수한테 거칠게 다루면서 이 손케 조합을 좀 약화를 시키는 거였죠. 무리뉴 감독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리버풀전에서는 투톱을 한번 회워봤죠. 로셀소가 2선에 있었는데 이 로셀소가 이제 케인이 해주던 역할을 2선에서 해주길 바랐죠. 실제로 리버풀전에서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로셀소의 스루 패스에 이은 손흥민 선수의 골, 그리고 후반전에도 상당히 잘 맞아떨어지면서 찬스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베르베인이 좀 놓치고 또 막 그렇게 되면서 결국 골까지, 추가골까지, 세기골까지 연결되진 않았고, 그리고 막판에 피르미노에게 이제 헤더골을 내주면서 결국 토트넘이 지긴 했지만 나름대로 전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리뉴 감독이 여기에 이제 한 번 더 전술적인 뭐 그런 한 숟갈을 더 얹었어요. 키핑력이 좋은 은돔벨레, 패싱력이 좋은 로셀소를 공존을 한번 시켜본 거죠. 전방에서 손흥민 선수, 케인 선수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공간을 로셀소가 이렇게 직격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들이 끌어준 공간에 은돔벨레가 들어가고 거기서 다시 뭐 패스가 들어가거나 뭐 이런 식의 그런 움직임을 이제 노렸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 손흥민, 케인 선수 조합이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다면 대신 이제 그거는 선택지는 하나지만 상당히 빠른 조합이겠죠. 빨리 확 찔러주는 거니까. 하나밖에 없다면 여기서는 2선에서 여러 가지를 배치를 하면서 그 선택지가 한두 가지 더 생기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은돔벨레와 로셀소를 같이 동시에 이렇게 넣는다면 더욱더 선택지가 다양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비하는 수비수 입장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옵션들이 있으니까 좀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다 골잡이 케인으로의 회기가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인이 중원으로 내려와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해서 찬스를 만드는 것. 근데 이게 리그 전체로 봤을 때 이 방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거죠. 결국 케인은 최전방에 있어야 되고 최전방에서 파괴력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최전방에 있으면서 슈팅 혹은 패스 여러 가지를 장착을 했을 때 그 슈팅에 대한 파괴력도 좋아지는 거고 패스에 대한 그런 찬스 메이킹도 훨씬 더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잡이 케인으로의 회기를 이제 모색을 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상대가 계속 몇 시즌 동안 선수비 후 역습에 최적화된 레스터시티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케인이 아래쪽에 내려가서 경기를 하면 할수록 토트넘 전체의 그런 공격의 파괴력이라든지 공격의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케인을 위로 올리고 로셀소와 은돔벨레를 이제 2선에 받치게 하고 그랬을 때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무리뉴 감독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37초 상황에 손흥민 선수, 케인 선수가 동시에 스프린트를 하고 손흥민 선수 뒷공간이 광활하게 열려 있었잖아요. 이때 이제 3선에서 패스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레길론 선수가 잘 뛰어 들어갔어요. 정말 좋았던 장면인데 이제 그 이후에 레길론 선수의 이제 조금 아쉬움이 좀 있었고, 전반 15분 상황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전방에 있던 케인의 모습이 좋았는데 케인이 최전방에서 볼을 잡고 흔들어주고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들어갈 때 공간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패스가 들어가고 은돔벨레 선수가 또 케인의 뒷공간으로 들어가면서 뭔가 슈팅 찬스를 잡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했는데 은돔벨레 선수가 좀 주춤주춤하면서 찬스가 날아갔지만 그 움직임 자체, 패스 연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대의 그 골문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였습니다. 레스터시티가요, 토트넘의 그런 전술에 적응해버렸고 탄탄한 수비력으로 토트넘을 봉쇄해버렸습니다. 레스터시티는 보면 팀 문화 자체가 역습입니다. 선수비 후역습이죠. 뭐 4-1-4-1 포메이션 나왔는데 포백, 그리고 앞에 있는 은디디, 여기에 4명의 미드필더가 허리를 단단하게 구축을 했습니다. 메디슨은 계속 왔다 갔다 했고요. 이 허리 라인 자체가 탄탄했으면서도 또 거칠었습니다. 토트넘의 지공 상황에서 이 레스터시티 수비 조직력 한번 보시죠. 정말 탄탄하게 촘촘하게 이 수비진을 구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적절하게 거칠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의 흐름을 적시에 잘 끌어냈습니다. 전반 31분 상황인데요, 레스터시티가 코너킥을 했다가 볼을 뺏겼어요. 그래서 토트넘이 역습으로 나섰습니다. 이때 올브라이튼이 케인에게 반칙을 합니다. 소위 말해 좀 담궜죠. 경고를 받긴 했지만 이게 적절한 파울이었던 게, 이어진 그게 이제 어드밴티지가 나오고 토트넘이 역습을 갔는데 케인이 역습에 가담하지 못하면서 토트넘의 그 역습의 파괴력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막판에 우리의 크로스가 좀 아쉬웠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단단한 수비, 탄탄한 수비, 그리고 어느 정도 거친 수비를 보여주는 상황에서 레스터시티는 정말 행운의 선제골까지 얻어냈습니다. 페널티킥을 얻어냈고요. 그거를 이제 성공을 시키면서 1대0으로 전반을 앞선 채 이제 전반을 마치게 됐죠. 이 선제골 덕분에 레스터시티는 후반전부터는 자신들의 스타일대로 역습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는 또 후반 시작과 함께 은돔벨레를 빼면서, 어쩔 수 없었거든요. 은돔벨레를 빼면서 공간을 열어야 되니까 베일을 넣었는데 이 볼을 운반해줄 1차 자원이 없어졌고, 그리고 4분 후에 루셀수까지 부상으로 빠지면서 정말 볼을 운반해야 될 선수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그냥 내주고 말았고, 이때부터 토트넘은 사실상 준비했던 그런 전술을 쓸 수 없게 된 상황이었고, 선수들의 개인,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하지만 상대에게 많이 간파당해왔던 그런 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레스터시티의 역습이 단조롭지만 상당히 날카로웠죠. 후반 14분에 역습, 이 골을 넣은 장면인데, 오른쪽 측면에서 한 방에 올라가는 크로스, 그리고 바디에 그 공간을 찾아가는 그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고, 거기서 헤더를 했다가 또 행운 섞인, 이제 행운까지 함께 가미가 되면서 결국 토비 알더베이럴트의 자책골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이 시점에서 경기는 끝이 났다라고 보면 되고, 이 레스터시티의 역습이 얼마나 탄탄하냐면 78분, 후반 34분 상황을 보면 레스터시티가 볼을 잡아냈는데 그때 역습으로 치고 들어가는 선수들의 저 움직임과 그리고 그런 배분을 보시게 되면, 공간 배분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어떤 팀이든지 간에 역습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또 비교가 되는데, 이 상황에서 토트넘이 막아냈어요. 그리고 바로 역습으로 전개가 됐는데, 이 역습, 케인 선수가 달리고 있습니다만 전방으로 향해서 뛰어가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밖에 없고, 루카스라든지 조금은, 물론 이제 단순 비교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달려 들어가는 그런 속도라든지, 그리고 공간 배분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토트넘의 역습이 확실히 원조 역습 맛집인 레스터시티보다는 좀 떨어진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역습 원조 맛집의 매서운 맛에 토트넘이 무너지고 그 제대로 매서운 맛을 맛봤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스터시티는요, 토트넘을 누르고 2위로 올라섰고요. 토트넘은 3경기 1무 2패로 부진에 빠졌습니다. 이제 스토크시티와의 카라바오컵 8강전을 앞두고 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또 기대를 하시기 바라고, 저는 또 카라바오컵 끝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이건희였습니다.